가볍게 생각할 만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근데 애초에 회피성이나 한국 여자 만나기 힘들다, 싫다, 애초에 그런 마인드로 국제 결혼하는 거면은 국제 결혼해도 망합니다. 애초에 선택 못 받을 것 같아. 이 국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생기는 장점이 뭐냐면, 한 사람은 일단 새로운 문화권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 그러면 일단은 내가 모국에서 같이 살림을 차렸으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책임감을 많이 가져요. 서로가 서로한테. 얘는 얘한테 의지하면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기본 디폴트 세팅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같은 나라에서 자랐으면 서로 자기 고집을 부려. 내 말이 맞아, 너가 틀렸어, 이러는데, 만약에 얘가 딴 데서 왔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내 방식과 달라도 여기는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되게 비판의식 없이 일단 받아들여. 그게 좋든 나쁘든 일단은. 그렇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갈등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수용적이니까. 수용적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모셔온 입장에서는 모셔왔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좀 배려하게 되고, 얘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얘가 빨리 정착해야 되는데, 너가 한국어 어디 자격증 따야 되는데 책 괜히 사주고, 얘 가르치게 되고, 일부러 얘 앞에서 말도 고운 말 쓰게 되고, 천천히 말아주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역할이 생기고, 어떤 소명의식이 생기면서 더 빨리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정착하고 적응하게 되는데, 만약에 둘 다 여기서 서로 지 잘났어. 그러면 서로 지가 정답이니까 둘 다 이 사회 문화권에서 자라왔고 이 나라 사람인데 오히려 더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수용적이지 않고 막 배타적으로 굴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부부 중에서는 서로 계약서 쓰고 결혼하는 부부들도 있대요. 서로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 할 때 뭐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을 하고, 추후에 뭐 결혼하게 되면은 돈은 얼마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조건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또 얼마나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런 걸 적어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 물론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사랑인가? 사랑이라는 기본적으로 희생과 배려가 전제되는 건데, 요게 아가페 스타일이시네. 아가페와 낭만형. 제가 마더 테레사 그 수제자거든요. 그래. 그래서 전 그런 얘기도 들으니까, 특히나 요즘은 또 이혼율도 되게 높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챗GPT에 또 물어보고 왔어요. 챗GPT랑 또 데이트하고 왔어요. 채팅 데이트. 한 10가구 중에 얼마 정도 이혼하냐 하니까 한 두세 가구, 세네 가구 정도, 그냥 세 가구 정도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개인에게는 이러한 큰 리스크도, 물론 국제 결혼 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지만, 한국인들과 결혼했을 때 이혼율이 좀 높다라는 부분도 되게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근데 뭐 이걸 또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9등급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이면 대충 한 6.5등급부터 아래거든요. 근데 전 때려 죽여도 5등급 이하로는 안 나와요. 막 찍어도 그 이하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건 아니다.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이혼은 안, 이렇게 좀 정신승리는 해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또 따라 달린 거니까. 맞아요. 그 통계는 통계고,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랑.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국제 연애를 내가 하고 싶고 국제 결혼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가 다른 점. 갑자기 얘가 밥 먹다 말고 기도하러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막내딸이 집안을 책임져요. 부모님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지는 문화예요. 그런 문화구나.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또 달라졌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장남이 책임지는 문화잖아요. 제사 같은 것도 장남이 가져가고. 근데 또 시대가 다르면서 장남이 망나니 새끼면 뭐 차남이 가져가고, 차남이 일찍 가면은 뭐 삼남이 가져가고 하듯이, 거기도 원래 막내딸을 끝까지 끼고 살면서 막내딸의 사위로 들어온 사람이 대릴사위 마냥 그 집안 부모님을 모셔요. 그럼 또 역할이 부여가 되는군요. 막 이런 문화들, 이런 되게 미묘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나라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의 부모님도, 사위 잘 들였, 내 딸이 먼 타향으로 가는데, 내 아들이 먼 타향으로 간대, 잘 지내는구나, 자기 이해해주는 여자, 한국 여자 만나서 잘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그냥 나는 나 한국 여자랑 연애하기 힘드니까 회피성, 나 한국에서는 가망 없어, 나 그냥 어디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볼까, 나 이슬람 개종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만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근데 애초에 회피성이나 한국 여자 만나기 힘들다, 아니면은 막 싫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그런 마인드로 국제 결혼하는 거면은 국제 결혼해도 망합니다. 애초에 선택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필리핀 말씀하시니까, 근데 필리핀은 영어 되게 잘하잖아요. 뭐 되게까지는 아니고요. 발음이 살짝 보카브러리 약간 이렇게 하지만, We are going to school.
그렇긴 하지만 그게 또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좀 더 영어나 이런 거 익숙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필리핀이 사실 되게 괜찮은 나라예요. 옛날에 잘 살았고 지금이야 뭐 정치적으로 좀 구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가까운 나라고. 그리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쨌든 그런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기본적으로 2개 국어 바이 랭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되게 좋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저도 사실은 국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국제 결혼을 꿈꿨지만 마지막 가가지고 뒤엎은 이유가 얘가 한국에서 살 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한국은 뭐 학군도 있고 어떻게 테크트리를 태워야 되고 뭔가 이런 정보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빠삭해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제가 컸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공부머린 유전이라고, 진짜 의사 막 완전 똑똑한 부부가 낳은 아이랑 완전 그냥 최하층 중에 하층 애랑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자랐는데 언니 오빠들은 공부를 다 잘하는, 얘는 진짜 온 일타 강사를 갖다 붙여도 그냥 진짜 최하위권인 거예요. 아예 그냥 뇌가 그냥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CPU가 그냥 맛이 간 거예요. 486이구나. 네, 486인 거예요. 그냥 슈퍼 마리오도 스페이트 키 누르면은 블루 스크린 뜨고 거의 이런 느낌인데, 그냥 거의 판자촌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서 한 애는 천재 소리 들으면서 혼자 하드캐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학원도 못 보냈고 다 초졸이야, 심지어 부모님이. 근데 학원비도 못 보내고 얘 언니 오빠들은 다 그냥 깡통차고, 얘는 공부를 잘해서 항상 전교 1등, 초중고 항상. 그래서 서울대 입학. 근데 이런 거 보면 막 엄마가 뭐 이 나라 문화에서 달라가지고 뭐 이거는 핑계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애초에 물고 태어나는 그 유전자 수저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머리가 빠가살인데 애한테 그렇게 처박아봤자 안 된다. 맞아. 근데 부모가 학창 시절에 공부 못했고 공부 지지리도 안 했으면서 그러면서 사교육비 비싸다고 애 못 낳겠다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 돼. 내가 공부 못했나? 사교육 안 시켜도 되세요, 고객님. 아니, 고객님 그냥 그대로 살아오신 대로 키우시면 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평균 2등급 이내다? 그러면은 사교육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객님. 사교육 빡세게 안 시키셔도 못해도 그냥 인서울을 하실 겁니다, 고객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국제 결혼, 이 나라 적응 못해? 애 교육 못 시켜? 아니에요. 애가 알아서 지가 태어날 때 수저 물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 내가 정하고 태어난다. 20년 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자신 있으면 마누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뭐 알바입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자신감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뭔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죠. 한국 와. 내가 잘 해가지고 너까지 보듬어가지고 잘 해볼게. 너는 여기서 뭐 가족만 잘 돌봐도 되고 여기서 일을 또 따로 시작해도 되고, 그게 또 매력이고 그게 또 가정의 화목이나 이런 거로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진짜 너무 정확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소름 돋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자신감을 갖고 어떤 마누라를 만나든 나 하드캐리 할 자신 있어, 이런 남자한테 또 여자가 더 매력을 느껴요. 그쵸. 그게 알파남 아닌가요? 그게 알파 메일인가요? 메일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국제 결혼도 좀 냉혹한 현실이 있.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판타지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 뭔가 뭐 예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3세계 국가들이라면 어릴 것이고 막 밥해주고, 아니면은 뭐 선진국에서 왔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하고 어떻게 뭔가 이런 밈이나 이런 안 좋은 사상에 쩌들지 않은 그런 가치 중립적인 여성을 만났구나라는 판타지에 아주 절여버린 한국에서의 도태남들이 이미 그 자체가 본인은 절여졌네요. 절여졌어요. 본인부터 절여져가지고 국제결혼을 했다 쳐요. 그래서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 마인드나 태도로 마주하게 되면 사실 뉴스 보셨죠? 뭐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는데 도망갔다. 그것도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뭐 알고 보니까 노래방 도우미 전전하고 이미 베트남 남자랑 바람이 난 거야. 한국에 있는 베트남 남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그 베트남 친구가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 국제결혼 진짜 괜찮다고. 베트남 애들 진짜 순박하고 내조 잘하고 진짜 열심히 산다고. 근데 남쪽 말고 북쪽 애들이랑 결혼하고. 하노이 쪽으로. 예. 호치민은 조금 의심스럽죠. 예, 아래쪽은 애들이 되게 사치스럽고 돈 밝히고 좀 문란한 애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들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원래 지금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한 북한이 있는데 남한이 이제 사실상 체제 승리를 했고 남한이 더 잘 살잖아요. 그래서 북은 못 살아. 걔네는 베트남 반대. 하노이가 이제 정치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호치민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막 경제 도시여도 어쨌든 우리가 중심은 하노이니까 걔네 남쪽 애들 아유 그렇게 자본주의 돈만 처박히고 윤리도 없고 걔네들 바람이나 피고 실제로 걔네들 중에서 직업 이상한 애들이 더 많아. 이제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좀 있죠. 지역 차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체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니들이 돈은 좀 벌겠지. 근데 그거 과연 정당하게 번 거 맞아? 니들 윤리 없잖아. 니들 다 나쁜 놈들이지? 약간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가지고 저 생도 때 같이 그 수탁생도로 왔던 친구거든요. 한국에 와서 그 호텔에 왔어요. 호텔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선물이랑 좀 사가지고 보내주려고 갔는데 로비에 맨발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신발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은 살 신발이 있기 때문에. 맞네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서 야 근데 너 왜 맨발로 왔어요? 우리나라 다 이렇게 산다. 씨 말파메일이죠. 너 멋있는데? 멋있죠. 근데 걔는 생도 때도 그랬어요. 나는 인생 즐기면서 살 거다. 그래서 나는 결혼 맨날 여자 많이 만나고 늦게 결혼할 거다. 그래서 늦게 결혼한 게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 28. 나 자기 즐길 거 다 즐겼다. 너무 잘 즐겼네.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28 결혼해서 베트남 애들은 다 애 셋 정도 이상은 낳는다. 그래서 지금 애 셋이고 진짜 애 착하고 멋있어요. 상남자네. 상남자예요. 거기는 내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걸고 야 너 나랑 사귀자 이런 말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막 조심스럽고 요즘 거의 남성성 거세당했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남자가 그냥 그런 문화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는 그 생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저 여자애 내가 번호 따줄까 이래요. 대박이죠. 근데 이게 그 웃자고 하는 소리가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로 그냥 상남자예요. 와. 그 친구 유튜브 하라 그래요. 성공파리로. 베트남어로. 그래서 베트남 유튜브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진짜 우리나라의 연애 유튜버 다 씨바를 수 있어요. 와. 내가 보기에 구독자 100만 예약이고 그냥 베트남에서는 1000만 가능. 너네 한국에서 헌팅 쌉 가능. 바로 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악수했어요. 야, 잘 지냈어? 악수했는데 톤이 저보다 작아요. 작은데 무슨 태산을 만난 듯한 느낌. 기가 달라요, 그냥. 기가 다르고요. 와, 그 두꺼움. 그 하노이의 기계가 딱 느껴지는. 네, 마치 뭐 제가 그 팔씨름 최강자하고 손을 맞댔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정말? 미군을 격퇴시켰던 그 땅굴에서 그 베트콩들의 그 영혼이 느껴지는 그런 손이었나요? 그 게릴라 전에 최적화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문화도 다르고 어떤 살아온 것도 다르지만 이런 기계, 이런 어떤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제 결혼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척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약간 속이고 한국 비자 받아서 영주권 얻어낸 다음에 바로 탈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식문화가 제일 커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뭐 그냥 간단하게 일본과 한국만 해도 한국은 어디 밥상머리 앞에서 밥그릇을 들어서 입에다가 넣어. 거지 새끼들도 아니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 상놈의 집안이구만. 네 족보 샀구만. 이럴 때 일본은 만약에 밥을 대가리 쳐먹고 먹는다가 거북목 졸라 심한데 얘? 이러면서 아니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국물 뚝뚝뚝 떨어지고 밥 먹다가 이거 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게 더 더럽고. 갑자기 그거 말씀 들으니까 저 생도 때 직각 식사했던 거 생각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 같은 걸 이렇게 오는 순간에 거의 한 80% 소멸해 있어요. 그럼 그 80%다 여기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냅킨을 써요. 진짜로? 20살이 이제 냅킨을 쓰고 입에 들어오면은 맛만 맞다. 향 첨가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빨고 라디에이터 위에 올려놓고. 아니 그 정도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고성 들렸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고성 들렸다가 와. 갈 때도 고성 들렸다가 부산 내려가고. 심지어 보행도 직각 보행. 팔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다니고. 근데 이게 그 안에 문화잖아요. 생도사 안에 문화. 근데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너무 세뇌가 박힌 애들은 밖에서도 그렇게 다녀요. 1학년들. 그럼 제 동기들 중에 밖에서 그걸로 이제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거 좀 문제가 있네요. 뭐 여하튼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이 문화를 여기서도 곤조를 지키려고 하면은 좀 안 되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좀 이렇게 융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 또 그런 거는 살아보기 전에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로 결혼하는 것보다는 같이 좀 살아보고 국제 결혼을 좀 등록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이 사람이 한국에서 혹은 내가 그 나라 가서 과연 얼마를 벌 수 있냐. 이 직업과 수입에 대한
어찌 보면 그 강력한 의지,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이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 어떤 성실성, 적극성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야지 이거를 그냥 뭐 사랑만 한다 혹은 뭐 중개수수료 내가 2천만 원 박았으니까 뭐든 하나 잡아가서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럴 거면 차라리 1인 가구로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럼 국제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의 이제 책임감과 성실성과 네. 이런 열정이나 이런 하드 캐리하겠다는 의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봐야 돼요. 그리고 대충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잠만 자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는 안 돼요. 언어가 통해야 되고 그 나라 부모님하고도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디벨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 부부라는 게 평생의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내 돈 줬으니까 같이 사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사실 그것도 아니죠. 자녀를 키우면 자녀 양육과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진짜 서로 의사 합의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서로의 협의나 그런 협의가 없더라도 이 사람과는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확신? 이런 것들까지는 저 둘이 정서적으로 좀 합이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국제 결혼을 좀 리스크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진짜 행복한 국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